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코스피는 2.9%로 마감했네요. 이번 주는 실적이 제법 좀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SK가스, 뭐 BM부터 해가지고 제법 나왔어요. 상회한 기업도 많아요. 이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이익 측면에서도 상회한 기업이 많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되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카페에 다 일일이 일별로 다 올려놨어요. 어느 정도의 서프를 냈는가. 물론 조금 또 약간 못한 기업도 있긴 합니다. 그렇고 만약에 이제 뭐 좀 하회를 했다. 하회를 했는데 좀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바닥 찍었다 생각하고 좀 더 기다리면은 또 기업이 으쌰으쌰 좀 잘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주간 수급 보기 전에 최근에 이제 우리 파노 형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달러 폭등, 뭐 IMF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데이터를 뽑아냈어요. 이게 20년부터인데 뭐 10년치 할 수도 있지만 그냥 5년치만 땡겼어요. 5년치 보시면 이 노란 선이 달러고 녹색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달러가 올라갈 때도 뭐 지수 올라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쭉 그 달러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달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달러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갈 때도 있고 달러가 폭등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달러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지수가 뭐냐? 주식의 본질이 뭐냐? 최근에 이제 주식을 진심으로 좀 알고 싶어 하신 분이 계셔서 또 좀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 주식 지수는 우리나라 경제를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가 이 구간에서 23년, 24년, 23년부터 이렇게 좀 올라왔잖아요. 경제 성장 전망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부터 지수가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다가 24년 이때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져서. 그리고 다시 지금 올라갔잖아요.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그거 지금 원래 선반영이에요. 23년이 안 좋으니까 21년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지수가. 이때도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표하는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 구간에 23년에 영업이익이 연에 6조밖에 안 돼요. 엄청 역성장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수는 우리나라 경제를 반영한다. 거기 대표하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고 이런 식으로 진짜 이 지수나 외국인이 투자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본질이고 이 주식에 뭐 기타 이게 환율이 올라가서 뭐 이게 빠지고 이게 아니고 주식이 앞으로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달러를 파는 거고 주식을 파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거든요. 주식을 팔아서 환율이 올라가느냐 주식을 사서 환율이 떨어지느냐 우리나라를 앞으로 경제가 좋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달러 사고 환율 주식 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는 결국 뭐다? 경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면 결국 이런 거는 단기적인 그런 것뿐이다. 다시 올라간다. 경제만 괜찮다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주식시장에서 지수나 주가 결정은 실적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다. 그게 이제 내면이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도 좋은 말이 있었어요. 저는 주식 책은 안 읽지만 인생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걸 읽거든요. 외면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는 거고 내면을 보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면을 봐야 된다. 본질을 봐야 된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죠. 하나 더 보여드리면 OECD에서 발표하는 CLI 경제 선행 지표인데
이게 저희 나라예요. 예, 저희 나라거든요. 한국이거든요. 한국 세죠? 예,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이에요. 예, 미국은 저희보다 이게 안 되죠. 예, 안 되죠. 예, 저희 나라, 이건 중국이고, 예, 저희 나라는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저희는 경제 성장 자체는 계속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파누 형님께서 최근에 IMF 그거를 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왜 그런 있지도 않고 있을 확률도 적은 그런 거를 어디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1997년에 저희 IMF 터졌어요. 그때 외환 보유고가 없었어요. 작았어요. 그리고 이 IMF 포지션도 낮았어요. 보시면은 97년도에 19,710 1000달러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서 25년에는 38만 6,316 1000달러. 정확히 따지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9, 19.7배 늘었어요. 그리고 이 IMF 포지션도 많이 늘었죠. 이런 거 보면은 절대 있지도 않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데이터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을 보면은 그런 정보에는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마 8월에 경제 성장률이 다시 전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26년 하반기는 좀 꺾인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긴 해요, 주가가. 그래서 이제 8월에 나오는 대로 지금 지수도 지금 어느 정도 멈춰 있잖아요. 8월에 나와요, 저희 나라 그게 전방이. 그러면 이제 그때 방향이 정해질 거예요. 지금 외인도 외인 포지션을 보시면 이 보라색이 외인인데 외인이 이 ETF, ETN, ELW 포함해서 현물까지 해서 지금 사고 있어요. 근데 강하게 지수를 올릴 만큼 담고 있진 않죠. 왜? 이 선물 쪽에서 반대 포지션을 잡고 그래서 그러한 노이즈는 뭐 단기적이거나 그 틀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틀 안에 갇히면 안 된다. 특히나 나쁜 고정관념. 굳이 이 나쁜 고정관념을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경우에서 어떻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파헤쳐 볼까 어떻게 파해법을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어차피 저희는 롱만 하잖아요. 위로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요.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든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낼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투심이 이렇게 고정관념에 박혀 있으면 누가 좋을까요? 예, 기관애인들이 좋아요. 예, 숏을 하잖아요. 예, 알아서 떨어져요. 알아서 팔아요. 예, 그러면은 걔네들 입장에선 땡큐죠. 예, 저희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 나라 뭐 정치였고 뭐는 뭐 기타 뭐 다른 이유로 막 투심을 악화시키잖아요. 현물하는 사람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나쁜 그런 틀이나 정보나 그렇죠. 그래서 수급으로 돌아와서 이번 주 주간 코스피 칠끌은 LS 에코에너지. LS 에코에너지는 영상이 더 많이 나왔었어요. 24일날 상해를 하고 그 이후에도 기간, 연기금, 투심, 보험, 외국계 뭐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영상이 있을지 싶은데 저는 실적 전에 들어가고 실적 나오고 더 사고 슈팅 나왔을 때 저는 일단 분할을 해요. 원래 조금 좀 챙겨놔요. 그러고 다시 또 3분기를 향해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사요. 제가 평단이 훼손되지 않을 만큼 수익률이 어느 정도 제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량으로 이제 잠찬히 이렇게 3분기 11월 달에 발표겠죠. 실적 발표. 그때까지 일단은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말씀드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 모르지만
제가 최초 들어간 이유는 또 전망치가 계속 올라왔어요. 실적 전에 18일 날 상향되고 16일 날 상향되고 22일 날 상향 한 번 더 되고 24일 날 상회를 하고 25일 날 상해 후에 또 상향되고 그 다음에 26일 날 또 상향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더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괜찮아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 8월 2일 날 또 상향되고 히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실적 전망으로 주가 가는다, 반영하는 돈이 있다 이러면 저는 이렇게 매수를 불타기도 하고 하죠. 그 다음 8월 8일 날 또 상향이고 한 번씩 가다가 하향도 나오긴 해요. 이 컨센서스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상회를 했어요. 8월 7일 날. 지금 얼마 안 됐죠. 한 이틀 됐네. 그래서 수급이 이제 실적 반영을 하긴 하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죠. 보면은 뭐 또 이게 오늘 아마 또 상향이 됐을 거예요. 오늘 카카오가 1436원 또 상향이 되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단기순이익 기준이에요. 이게 좀 지수사기도 하고 영업이익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틀 실적 나오고 나서도 계속 더 샀어요. 카카오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올라가도 좀 보질 않는 편이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포프는 하회를 했어요. 하회를 7월 18일 날 좀 됐네요. 8월 18일 날 하회는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기간 쪽은 조금 사네요. 사고 있긴 하고 이번 주에 칠글로 잡히긴 했네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LG 화학 이런 컨퍼런스 콜이나 제가 에코 쪽은 컨퍼런스 콜을 못 들었는데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겹쳐가지고 딴 걸 듣다가 LG 화학에서 앞으로 이거 26년은 돼야 좋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저도 막 경청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뭐 양극재 쪽도 좀 안 좋다 그랬는 것 같은데 그때 모르겠어요. 근데 뭐 포표는 계속 사고 있고 뭐 앞으로 뭐 당연히 돈은 번다고는 예상을 해요. 배수는 좀 높아요. PR은. 그래도 뭐 성장을 한다고는 예상은 하긴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2차 전지는 아직은 건들진 않고 있어요. 그렇고 BM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LG와 그런 전망도 있고 그런데도 상향이 되긴 하더라고요. 실적을 상회를 하긴 했죠. 이 에코프로 BM은. 목요일 날에 BM은 1,400억 정도 상향이긴 하거든요. 목표는 아직 이렇게 바닥에서 익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더 하향이 안 된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주가가 더 빠지진 않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좋게 생각하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에는 아직은 건들진 않고 있어요. 그다음 한정 KPS 그나마 매출은 상회를 했어요. 이번에 8월 7일 목요일 날. 근데 이제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에서 하회를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소폭 하회를 했긴 했어요. 했는데 오늘 전망이 나왔어요. 다시 새로 이제 그 실적 바탕으로 살짝 상향인데 25가 마이너스 47억, 26이 8억, 27년이 48억. 그래서 총 9억이 상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25년은 조금 하향치가 전망치가 내려가긴 왔어요. 그래서 수급도 아직은 좀 그렇죠. 이제 실적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기간이 사긴 샀네요. 이 실적이 하회는 이 측면에서는 하회를 했지만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은 한전 자체가 한국전력이 전망이 괜찮아요. 어차피 뭐 그쪽 뭐 유지보수 해주는 거니까 같이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한전기술은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하회를 했어요. 근데 얘는 좀 심해요. 89억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44억이거든요. 단기순이익은 그렇다 치고 영업이익이 좀 쇼크죠. 제가 보기엔 쇼크인데 그래도 뭐 기관 쪽이 같이 샀네요. 이게 뭐 조금 같이 이렇게
업종을 같이 담다 보니까 물려서 들어오는 수급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망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같이 어울려서 와도 건들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실적을 까보면 결국 그거는 이제 만약에 같이 어울려서 간 거는 심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 나라가 이 지금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안 좋은데도 같은 섹터에 어울려서 같이 올라온 종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거는 이제 그게 떨어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전망이 좋은 거, 예, 그런 쪽으로만 보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주가가 뭐 미친 듯이 올라가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저는 건들지도 않을 뿐더러 건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7주체 예상계 토모큐브, 이거는 저는 이 기업은 생소한데 신규 상장 준 거 같던데요. 예, 이게 얼마 안 되긴 했네요. 24년 11월에 했네. 생명과학연구진단 바이오 쪽인가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또 종목은 좀 잘 안 보죠. 전망 자체는 그래도 26년, 27년이 이제 흑전 예상을 하긴 하네요. 예. 정말 유명한 그런 기업이 신규 상장하면은 좀 보는데요. 이렇게 시총이 얼마 안 되는 3천억이잖아요. 이런 종목은 제가 이 공모주를 지금은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고 그런 매매를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공모주 의무보유 향력이 3개월, 뭐 6개월, 1년 이래 있잖아요. 그럼 그쪽 사람들의 평단을 넘어서야 그 사람들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 상장하기 전에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게 공모가가 나오지 싶은데, 예, 걔네들 평단 나올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이렇게 또 T죠. 예, 그다음에 6개월 T죠. 거의 7개월. 그래서 또 1년 뭐 튈 수도 있겠죠. 근데 옛날에 이런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런 뭐 좀 전략 이런 걸 쓰긴 썼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애초에 손을 안 대긴 합니다. 예. 이런 쪽은 보험도 거의 손 안 대죠. 연기금도 손 안 대죠. 이런 사람 이 돈은 약간 그래도 진짜 투자다운 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예, 저는 이제 연기금, 보험 뭐 이런 쪽을 좀 주로 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저는 건들진 않아요. 네, 코스피어스 주체가 산 종목은 GSPNL. 이 종목은 잘 모르겠네요. 네, 현마설은 자주 나왔죠. 하회는 했지만 전망이 하회 이후에 수정이 됐는데 계속 상향이었어요. 그리고 수급도 이렇게 잡히는 거 보면 3분기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 하여튼 뭐 있을 거예요, 영상에.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마엔도 엔진 쪽도 하나 엔진 쪽은 또 엔진 쪽도 실적 나오기 전에 또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전망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상해하고도 계속 또 상향이었어요. KTNG도 오늘 보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상해를 하고 수급도 들어오고 오늘 보니까 또 상향이 되긴 했어요. 304억. LS 일렉은 이번에 하회를 했어요. 매출에서 7%, 영업이익에서 6%, 당기순이익에서 1.17% 하회를 하고, 그나마 그래도 좀 주가는 올라가네요. 이 연기금이 사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전망치 자체는 원래 좋았어요. LS일렉이 계속 가다가 한 7월 들어가지고 좀 하향이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 하회한 저기 아까 마이너스 한 7% 했잖아요. 원래로 따지면은 그 전망이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더 큰 하회였겠죠. 예. 근데 이제 하회를 하고 했는데도 더 사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나마 이제 7월 29일 날에 소폭으로 상향이 되긴 했어요. 예. 그렇고 오시아이 홀딩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엔진 쪽 STX 엔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쪽도 잘 안 보는 이유가 여기 전망이 잘 안 바뀌기도 하지만 이 지금 하나 엔진하고 현마엔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오는 수급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종목은 잘 안 봐가지고 주가를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잘 안 건드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저렇게 따라오는 수급에는 잘 안 건드려요. 실제로 뭐 같은 업종이어서 같이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전망치가 잘 안 변하고
시장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예. 그리고 연기금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잘 건드리진 않아요. 예. 예, 강원전서도 마찬가지로 전망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하향 중이긴 해요. 네, 근데 저런 식으로 LS 렉처럼 하회를 해서 상해를 만들 수도 있긴 있어요. 상해가 될 수도 있긴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또 강원전선도 지금 대한전선이 실적이 제법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회인데 진짜 소폭 하회고 그 이후에 상향이 됐어요. 대한전선 같은 게. 그리고 LS 에코니지가 지금 전선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같이 들어오는 수급에는 저는 관심을 갖진 않아요. 예. 이런 게 가짜 수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고 어차피 가온이 LS 그쪽 계열 아닌가? 예. 그래서 같이 좋아질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애매하면은 잘 안 건드리는 편이에요. 대덕이는 좀 많이 나왔고 PCB 쪽 예. 실적은 하회했지만 또 상향이 됐어요. 실적 하회를 했지만 그래서 이것도 영상에 나왔지만 3분기도 또 가능할 수도 있죠. 예. 또 심태희가 상해를 서프를 냈어요. 그리고 심태희 가이던스가 3분기도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게 제시를 했어요. 예. 다음 두에빌도 저는 보질 않는 종목이죠. 전망치가 아직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좀 비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저 롱프로 숏인 것 같아요. 저 주가 유지하는 것도 그냥 원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버티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보지 않는 스타일이죠. 저런 종목은. 그다음에 이제 두표도 전망치 자체는 하향 중이긴 한데 실제 전망은 성장한다고는 예상해요. 그리고 수소 쪽은 수소나 신세대는 저는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두표는 제가 정찰병을 띄워놨어요. 이게 지금 좀 반영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서 이건 또 참고사항이에요. 뭐 추천 아니고. 그래서 정찰병을 일단 띄워놨어요. 레인보우하고. 레인보우는 실질적으로 전망이 크게 바뀌었어요. 상향으로 27년이. 그래서 이렇게 레인보우는 그런데 두표도 정찰병을 띄워놨어요. 일단 좋은 산업은 맞으니까 수소라는 자체가 수소 에너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수소 이런 거 많이 밀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쪽이 지금 다 하향이긴 합니다. 삼성전기도 좀 하향이긴 한데 이쪽도 뭐 PCB도 있고 그러죠. 뭐 삼성전자가 또 잘 나가면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삼성 계열이고 그리고 뭐 하향이 됐더라도 이쪽 삼성 쪽 저렇게 계열사들이 재무상으로 봐도 어느 정도 평가가 좀 낮긴 하죠.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는 한 것 같죠. 어차피 주식시장이 기술주에 돈이 들어오는 시기면은 이런 기술주들이 저평가 되는 애들이 다시 또 주가를 평가받지 않을까 싶어요. 머티는 전망치가 없어요. 제주항공은 잘 모르겠고 코신도 아직 하향 중이고 크래프톤은 실적이 좀 하회를 했어요. 크래프톤도 하회를 좀 했어요. 매출 3%, 영업이익 8%, 당기순이익에서 93%나 하회를 했네요. 그러고 나서 크래프톤이 그리고 컨퍼런스 콜하고 그 다음에 31일인가 이렇게 크게 또 하향이 됐어요. 전망이. 그러다가 8월 들어가지고 한 소폭으로 한 두 번 정도 상향이긴 합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원래는 크래프톤이 전망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다가 꺾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미셀도 전망은 계속 유지 중이에요. 계속 유지 중이에요. 이것도. 근데 잘 안 변하는 종목이고 카보니도 계속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요. 현대건설이는 실적 전부터 이렇게 빠지긴 했어요. 그 전망이 빠지다가 그 다음에 하회하고 좀 빠졌죠. 효성은 제가 추적 안 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주사는 추적을 잘 안 해요. 네, JTC도 올해 한 두 번 정도 상향이 됐었어요. 이 전망은 잘 안 바뀌어요. 시총도 작고. 일본 기업인데 약간 이런 거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JYP는 1분기가 하회를 하고 엄청 하향을 먹다가 4월 달부터서 계속 전망치가 올라왔었어요. 4, 5, 6, 7월, 8월까지도 계속 올라온 것 같은데 수급도 있고 뭐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4월 달부터. 그 다음에 이제 레보도 들어왔네요. 6주체가.
27년이 크게 상향이 됐어요. 이거 저번 주에 아마 저번주 주간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티즈도 1Q를 상회를 했어요. 이것도 저번 주에 나왔나? 1Q 상회하고 근데 소폭이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리가도 계속 상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종목도 계속 많이 나왔고 ABL은 전망이 아직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튈 때 뭐 임상성공에서 뭐 이슈가 있었죠. 그때 전망이 올라갔다가 다시 좀 많이 내려왔어요. 바이오는 변동폭이 좀 커요. 전망이.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잘 모르겠고 B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이후에 한번 크게 상향이 되긴 했어요. 이 양극재 쪽은 BM밖에 없었어요. 상향된 거는. 그다음에 엔캠도 잘 모르겠어요. YC도 이렇게 전망이 좋진 않고 하향은 멈추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 YG 엔터는 계속 세요. 전망이. 그다음에 이지바이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인바디도 잘 안 변하는 종목이고 올해 한 번 바뀌었지 싶어요. 올해 한 번 바뀌었는데 하향 한 번 되고 한 4월인가 올해 초였나? 그래 한 번 되고 바뀌질 않는 종목인데 주저하는도 있긴 있어요. 이것도 기업은 돈은 잘 벌어요.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나 모르겠네. 저번에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번 실적 전이고 아직. 그다음 제우스 이것도 반도체인데 얼마 안 들었네요. 이것도 뭐 전망이 안 바뀌어요. 뭐 크게. 그다음에 테크윙도 전망이 잘 안 바뀌어요. 아직 다 실적 전이에요. 이거 다 실적 전이에요. 이쪽. 펩토는 또 전 추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은. 그다음에 이제 휴원스 이것도 제가 추적을 안 하고 있고 휴젤은 하회를 했어요. 하회를 하고 보시다시피 매출이 4%, 영업이익이 1.5%, 당기순이익이 20% 이렇게 하회를 했는데 당기순이익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이후에 휴젤도 8월 8일 날에 또 상향이 되긴 했어요. 수급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휴젤을 한번 볼까. 근데 휴젤이 예전부터 그 풍문 해명 공식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뭐 매각 관련인가. 그래서 상패 상장 폐지한다 자진 상패 뭐 그런 얘기 많아서 그런 데는 좀 지저분한 그런 거는 기업이 좀 좋아도 저는 좀 피하고 싶어요. 일단은 뭐 수급은 들어오네요. 8월 8일이면 금요일 날 상향이 되고 또 들어오긴 하네요. 8월 6일 날 하회를 하고 좀 더 들어왔다. 기간은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